시장은 당신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투자 실수와 교훈을 나눠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천재도 감정 앞에서는 무너진다.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미적분을 만든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도 주식 투자에서는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1720년 영국에서 남의 회사 주식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두가 이 주식을 사려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뉴턴도 초기에 투자해서 7,000파운드의 수익을 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며 다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결국 그는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2만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곧 버블이 터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뉴턴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 뉴턴의 실패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 수익을 냈을 때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더 벌 수 있다는 생각, 남들만 돈 버는 게 억울하다는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초기 수익보다 훨씬 큰 손실을 봤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였습니다. 14살에 주식 거래를 시작해서 수없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1900년대 초 공황 때 공매도로 100만 달러를 벌어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100만 달러는 지금의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천재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다음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평생 4번 파산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벌었다가 날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시장은 이해했지만 자기 자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면 자만심에 빠져 무리한 베팅을 했습니다. 이르면 복수심에 사로잡혀 더 큰 베팅을 했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결국 그는 63세에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쳤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리버모어의 비극은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월가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투기는 언덕만큼 오래됐다. 오늘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 수 있었다. 내가 잊은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다. 반면 워런 버핏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시장이 폭등할 때도 침착하고 폭락할 때도 냉정합니다. 닷컴 버블 때 모두가 기술주에 열광했지만 그는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자 그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반대로 금융위기 때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는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에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핏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탐욕이 올라오는지 공포가 엄습하는지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판단을 흐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입니다. 본능을 이기려면 엄청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버핏의 스승입니다. 그는 대공황으로 재산의 70%를 잃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느낀 공포, 다른 사람들의 패닉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이 교훈이 됐습니다. 그는 이후 철저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투자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조울증 환자로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당신에게 주식을 사거나 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어떤 날은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이 비이성적일 때만 거래합니다. 그가 우울증에 빠져 헐값을 부를 때 사고 조증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값을 제시할 때 팝니다.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로 13년간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도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 장치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린치는 또한 실수를 인정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중 절반 이상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주식의 수익이 실패한 주식의 손실을 압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숨기지 않고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는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려라.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과 반대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5가지 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포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팔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도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 이 반응은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큰 폭락은 큰 기회였습니다. 금융위기 때 코스피는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70,000원입니다. 7배입니다. 공포를 이기고 산 사람만이 이런 수익을 누렸습니다.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포가 본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포를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포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졌습니까? 사업 모델에 치명적 결함이 생겼습니까? 아니라면 주가 하락은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버핏은 공포를 이렇게 다룹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그는 흥분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과 정반대 반응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폭락을 여러 번 경험하고 그때마다 회복되는 것을 보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 모든 폭락은 회복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탐욕이 생깁니다.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합니다. 혹은 더 많이 사고 싶어집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습니다. 이것도 본능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탐욕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뉴턴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는 수익을 냈을 때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벌고 싶은 탐욕이 그를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버블의 정점에서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 집까지 담보로 기술주를 샀습니다.
버블이 터지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얼마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 미리 정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감정과 관계없이 팝니다. 더 오를 것 같아도 팝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실행합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10% 벌면 20%를 원하고 20% 벌면 50%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후회입니다. 팔고 나서 더 오르면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고 후회합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진작 팔 걸 하고 후회합니다. 이 후회가 다음 판단을 흐립니다. 후회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미래입니다. 린치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그 시간에 다음 기회를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후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버핏도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10번 투자해서 6번 성공하면 됩니다. 나머지 4번의 실패를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의 일부입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질투입니다. 옆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나는 왜 못 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종목에 뛰어듭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보이지만 그 이면의 노력과 위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인 열풍 때가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손실만 쌓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퍼지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숨겨집니다. 살아남은 자의 편향입니다.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투자는 당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략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상황, 자본, 위험 감수 능력이 당신과 다릅니다. 버핏은 남의 방식을 흉내내지 마라.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만입니다. 몇 번 성공하면 자만심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만심은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큰 손실을 당합니다. 리버모어가 그랬습니다. 큰 돈을 벌 때마다 그는 자만에 빠졌습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베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4번 반복됐습니다. 그는 자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만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것은 실력도 있지만 운도 작용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버핏은 90이 넘었지만 여전히 겸손합니다. 그는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나는 끊임없이 적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투자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 일지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을 기록하세요.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어떤 분석을 했는지,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지, 손절 기준은 무엇인지 상세히 적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공포스러울 때 이 일지를 읽으면 냉정해집니다.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도 기록합니다. 왜 팔았는지, 그 결정이 옳았는지 나중에 평가합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는지, 어떤 감정에 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모두 거래 일지를 씁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기록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규칙입니다. 투자 원칙을 미리 정하고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 포트폴리오의 2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서도 이 규칙을 지킵니다. 손실이 15%에 도달하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규칙도 정합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은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앱니다. 기계적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당신을 지킵니다.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버핏도 자신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좋은 경영진이 없으면 사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평생 지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게 설정합니다. 감정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투자됩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타이밍 리스크를 없앱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배당 재투자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같은 주식을 삽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최고의 투자 시스템은 단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냉각 기간입니다. 투자 결정을 즉시 실행하지 마세요. 이틀 정도 기다립니다. 그동안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감정이 식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급하게 사고 싶었던 주식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포에 팔고 싶었던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결정은 거의 항상 나쁜 결정입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린 결정은 후회하기 쉽습니다. 식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틀이 길다면 하루라도 좋습니다. 그레이엄은 투자자의 최대 적은 자신의 감정이다. 감정을 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3자 관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아니라 친구가 이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조언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객관적이 됩니다. 자신의 문제는 감정이 섞여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문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그 친구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이 흥분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버핏에게는 찰리 멍거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멍거는 버핏의 결정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버핏이 감정에 휩쓸릴 때 제동을 겁니다.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투자할 때는 작게 시작하세요.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100만 원도 좋습니다. 500만 원도 좋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감정이 덜합니다. 잃어도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늘면 금액을 늘립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실수했을 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린치는 투자는 마라톤이다. 천천히 시작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세요. 10년, 20년 후를 보세요. 일곱 번째는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끝나면 결과를 분석합니다.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솔직하게 씁니다.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었는지 구분합니다. 성공했어도 과정이 잘못됐다면 비판합니다. 실패했어도 과정이 올바랐다면 인정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석이 쌓이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보입니다. 어떤 종류의 투자에 강한지,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매년 주주 서한에서 자신의 실수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여덟 번째는 휴식입니다. 매일 시세를 보지 마세요. 특히 단기 변동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 종일 주가 그래프를 보면 감정이 요동칩니다. 조금 오르면 흥분하고 조금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에 나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버핏은 주가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봅니다.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주가는 부차적입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치가 유지되면 주가는 결국 따라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손실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지 미리 정합니다. 그 한도에 도달하면 그달은 투자를 중단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투자하면 더 큰 손실을 봅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잃은 돈을 빨리 만회하려고 무리한 베팅을 합니다. 이것은 도박입니다. 손실 한도를 정하면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멈춥니다. 다음 달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합니다. 감정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프로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열 번째는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에게 배우세요. 책도 좋지만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조언이 더 유용합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이 겪을 실수를 다 겪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멘토가 없다면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면 도움이 됩니다. 버핏에게는 그레이엄이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의 가르침이 버핏을 만들었습니다. 버핏은 지금도 그레이엄의 원칙을 따릅니다. 좋은 멘토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세요. 배우되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멘토의 장점을 흡수하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되라. 지금까지는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감정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그것을 기회로 봅니다.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그것을 경고로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발상 투자입니다. 템플턴은 이것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시장 심리를 읽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그는 흥분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행복해할 때 그는 긴장했습니다. 위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공포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것이 매우 높을 때는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때가 저점입니다. 반대로 공포지수가 매우 낮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안심한다는 뜻입니다. 위험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도 역지표입니다. 긍정적인 뉴스만 나올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낙관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만 나올 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관할 때입니다. 물론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는 유용합니다. 택시 기사 지표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까지 주식 얘기를 하면 고점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까지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버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주식 얘기를 안 하면 저점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완전히 식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감정을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남의 감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버핏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발상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들과 반대로 한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이 때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중의 판단을 따르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군중이 옳다면 따라가도 됩니다. 군중이 틀렸다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펀더멘털 분석입니다. 기업의 실질 가치를 계산합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합니다. 주가가 가치보다 훨씬 높으면 과열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주가가 가치보다 훨씬 낮으면 과매도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때가 기회입니다. 모든 위대한 투자자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버핏의 철학은 가치 투자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린치의 철학은 성장 투자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것입니다. 템플턴의 철학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남들이 포기한 것에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철학을 만드세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것인지 명확히 하세요. 이것은 나침반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알려줍니다. 철학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오늘은 가치주를 사고 내일은 성장주를 삽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철학을 만들 때는 자신의 성격을 고려하세요. 인내심이 많다면 장기 투자가 맞습니다. 분석을 좋아한다면 가치 투자가 맞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다면 성장 투자를 고려하세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버핏의 방식이 훌륭해도 당신에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듬어 갑니다.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가치 투자도 해보고 성장 투자도 해보세요.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철학이 정해지면 그것을 글로 써보세요. 나의 투자 원칙이라는 문서를 만듭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팔 것인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읽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읽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이 생길 때 이것이 막아줍니다. 철학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당신도 변합니다. 처음 만든 철학이 영원히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철학을 다시 봅니다.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합니다. 하지만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핵심은 유지하되 디테일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소용없습니다. 시장이 광풍에 휩싸여도 철학을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철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투자자와 도박꾼을 구분합니다. 원칙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공포, 탐욕, 후회, 질투, 자만. 이 5가지 감정이 당신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투자 일지를 만드세요. 첫 페이지에 당신의 투자 철학을 쓰세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나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한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 결정을 기록하세요.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그 결정이 철학에 부합하는지 씁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100만 원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걸지 마세요. 실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실수 비용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금액을 늘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10년, 20년을 봐야 합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주변에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없다면 책을 읽으세요. 버핏의 주주 서한,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린치의 책들.
이런 고전들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세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세요. 실수를 공유하세요. 성공도 나누고 실패도 나눕니다. 이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단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는 마세요. 배우되 자신의 길을 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되 꾸준히 가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서 배우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버핏도 처음에는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 냉정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시장의 광기를 이용하는 투자자. 그런 투자자가 진짜 부자가 됩니다.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감정적인 사람에게서 이성적인 사람에게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설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자신을 통제하세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철학을 세우세요. 투자의 진짜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의 공포와 탐욕, 후회와 질투, 자만심을 이기세요.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면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장도 못 막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기는 순간 진정한 투자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감정과 싸우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